자, 조금 쉬셨나요? 이제 소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음 하면은 뭐 공학적으로는 뭐 몇 데시벨 이상을 소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그 보건학 쪽에서는요, 소음 하면은 그냥 듣기 싫은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듣기 싫어. 그럼 이걸 소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좌석에서 속속속 얘기를 해. 듣기 싫잖아요. 이런 거 모두 소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 특별히 데시벨을 정의하진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용어의 해석을 잠깐 볼게요. 거기에 소리의 높이가 있습니다. 소리의 높이는 헬츠라고 표현해. 헬츠. 자, 그리고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고 해요. 소리 높이가 있고 크기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 그 소프라노들이 막 소리를 하면서 유리잔을 깨트려. 이런 거는 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높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높이 때문에 유리잔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건 헬츠라고 하고 크기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건강히 들을 수 있는 음역이 20에서 2만 헬츠, 그리고 크기는 20에서 150 데시벨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때 건강히는 누가 어떤 게 건강한 거야? 귀가 건강한 거예요. 그럼 귀가 가장 건강한 나이대가 예, 애기, 신생아. 그래서 신생아들은 우리는 듣기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 막 놀래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화 음역이 250에서 3000Hz. 결국 3000Hz 이상은 우리는 뭐 좀 잘 못 듣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 있습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자, 허용 기준 요거 외우시다. 하루 8시간 폭로라면 9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4시간이면 95, 2시간이면 100 이런데 이런 것까지 시험문제 나오려나? 하여튼 기본으로 8시간 90데시벨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15데시벨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알아둡시다. 가장 큰 거. 어떠한 경우에도 115를 넘으면 안 된다. 자, 충격음이 있어요. 충격음은 충격음이겠죠. 그래서 12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 충격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140데시벨을 100회, 하루에 100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이건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아까 말한 허용 기준 8시간 노출시 90데시벨.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고, 나머지도 능력이 되시면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음에 노출됐을 때, 니은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서 소소음 됐을 때 내 몸에 그런 증상을 좀 보시면 돼.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급작스러운 소음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쾅 소리가 나면 우리도 깜짝이야 하면서 놀라잖아요. 이런 경악 반응 일어날 거고요. 자, 그리고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작업 방해가 일어난다. 소음이 굉장히 심하면 나는 소음이랑 상관없는 일을 해.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사용하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거 외에 기타 생체 반응, 혈압 올라갑니다. 맥박수 증가됩니다.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호흡이 억제, 어떤 책에서는 호흡의 증가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호흡의 증가면 씩씩대는 거잖아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호흡의 억제는 왜 일어나는데? 가끔 가다가 옆에서 소소리 얘기하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듣고 싶은데 내 소리가 방해가 될 때가 있어. 그럼 내 호흡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 호흡의 억제도 일어나. 결국 두 개 뭉쳐서 호흡의 변화라고 하면 맞아요. 호흡의 변화. 네, 근육 긴장도 증가된 건 당연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체 미치는 영향을 했고, 아무래도 산업장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좀 일어나겠죠. 그러면 난청에는 소음성 난청 말고 또, 그러니까 난청에는 뭐가 있는지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요. 난청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전도성 난청, 또는 이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도 합니다. 전음성 난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어요. 감각신경성 난청. 크게 난청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각만이라도 알아두세요. 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외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고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이, 여기에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삼반규관, 달팽이관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해서 세 개의 뼈가 있어요. 세 개의 뼈가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고막을 흔들리면서 고막을 딱 건드려. 그럼 얘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여기에 난원창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건드려. 그럼 여기에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달팽이 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소리 전파가. 그럼 달팽이 간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약간 털이 막 있거든요. 이게 털이 신경모세포예요. 신경모세포. 그래서 얘가 이게 림프액이 있는데 이게 흔들거리면서 요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게 8번 신경으로 가요. 8번 뇌신경으로 가서 내가 감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전도성 난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망가진 거야. 전도성 난청.